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4월 4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공시를 한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쌍용차 인수가 시장에서 그 2017년도 이후에 누적적인 적자도 많고 그 만만치 않은 그 인수대금이라든가 향후에 이 쌍용차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이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표시해주면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늘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만 해도 처음 그 쌍방울의 인수 가능성이 나왔을 때만 해도 상한가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쌍방울이 6,9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은 아예 초반부터 이제 물론 회사가 인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내비치고 특히 세부적인 그 방안으로 그룹 계열사인 광림을 이용해서 향후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히면서 지난번 이스타항공의 인수하고 관련해서 자금력도 상당히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지난번 SM그룹 남선알루미늄의 주가가 강한 그 상승 흐름을 보였을 때 시장에서 강하게 받아들였는데 회사에서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 부인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쌍방울 그룹에서는 지금 대기업 그룹들도 선뜻 인수를 꺼리는 쌍용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인수 의지를 보이면서 뭔가 회사가 적극적인 기업 그 업무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그 계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핵심 그 쌍용차의 핵심적인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광림 같은 경우 매물이 오늘 출회되지 않으면서 직접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매수 잔량이 1,800만 주에 이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95만 주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물론 이제 기존의 구간까지 접근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그 단기적인 급등 구간으로 우려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 그룹들도 기피하는 이 적자가 누적된 회사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쌍방울 그룹은 쌍방울이 핵심으로 돼 있고요. 여타 이제 그 광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IOK 같은 경우는 광림의 2대 주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반 그 자동차 제조하고는 관련이 없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광림의 지분을 좀 그 약 14% 정도 보유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쌍방울 그룹의 간단하게 계열사 간 지배구조를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이번 쌍용차 인수하고 해서 핵심적으로 볼 기업은 쌍방울, 광림, IOK, 나노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기업으로는 그 지주 회사는 칼라스 홀딩스가 4명의 그 이윤호, 양선길 등 4명이 각각 30%, 30%, 30%, 10%씩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고 핵심으로 광림이 칼라스 홀딩스가 대주주로 27%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IOK가 2대 주주로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쌍방울의 지분은 또 광림이 교차해서 13%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IOK의 지분은 인피니티가 24%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노스에 대해서는 광림이 40%, 쌍방울이 23%, 이 상호 교차해서 지분을 출자한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핵심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할 쌍방울과 또 핵심적인 사업을 앞으로 영위할 주요 회사로 광림, 요 두 종목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무엇보다도 쌍방울이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점, 시장에서 자금력을 과연 얼만큼 동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긴 하지만요. 과거 이스타항공 인수전에도 참여했을 때도 주가가 강하게 쌍방울 같은 경우 4억 주가 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요. 주가가 당시에 700원대였던 주가가 1,400원대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무산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회사가 기존에 확보됐던 이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기존의 고점을 상향 돌파할 그런 가능성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시장에서 일반적인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자금력이 취약한 회사들이 과연 이 큰 쌍용차라는 이런 거대 기업들을 인수할 여력이 있는가, 이 불신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인수대금을 약 5천억 이상 제시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고요. 쌍용차는 무엇보다도 2017년 이후부터 연속해서 누적적인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2021년만 해도 2,600이 넘는 적자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쌍방울의 전체적인 자산 총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훨씬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재료가 빈곤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근본적으로 대형주들이라든가 이런 핵심주들은 지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를 비롯해 가지고 자동차 등 이 핵심적인 기업들이 외국인 매물이라든가 공매도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도 영향은 있지만은요. 지금 시장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니까 개인들이 공매도가 안 되는 중소형주 쪽으로 일단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는 호재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번 이스타항공 상승할 때 2억 주, 4억 주까지 이르는 물론 전체적인 주식수가 2억 6,200만 주인데도 불구하고 당일 거래량은 누적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되풀이할 수 있는 당일 매매 세력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보유 수량도 훨씬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광림이라든가 쌍방울의 매물 출회 여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필연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현대사료 같은 그런 종목에서도 재료가 된다고 하니까 상한가를 6, 7번씩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사례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쌍방울 같은 경우 현재 시장이 재료가 빈곤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힘이 그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틈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쌍용차 인수와 관련돼 있어요. 쌍방울 그룹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종목, 광림, 또 IOK, 비비안, 나노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동향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 매물 출회 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장의 강도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